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거침없이 상승을 했던 비트코인은 나스닥이 조정을 받으면서 같이 일부 조정이 왔고 현재는 64K 중반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흔들리고 있는데 이 부분이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고 코인 시장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금 찜찜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요소들이 무엇이고 코인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영상을 통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나스닥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정치의 이야기가 경제에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단계, 그런 시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트럼프가 반도체 관련돼서 반도체를 자국 이외에 중국에 수출하는 업체에 대한 규제 그리고 반도체를 수입을 하는데 해외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면서 반도체 주식들이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했고 그런 부분들이 나스닥 기술주에 영향을 주면서 전체적인 하락을 유발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부분이 하락이 오면서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에도 일부 영향을 미쳤고 그 부분이 비트코인이 66K를 도전을 하다가 현재는 64K 중반대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원인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안타까운 점, 우리가 또 이 기로에 놓여 있는 부분이 뭐냐면 반도체주 엔비디아를 필두로 해서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했었잖아요. AI 관련되어 있는 AI 반도체들 이런 부분들이 쭉쭉쭉 상승을 하면서 AI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과 업체들의 주식이 400% 넘게 상승을 했다. 이런 것들이 지표로 보이고 있는데 요 지점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했던 요 지점이 과거 버블 사이클 보시게 되면은 철도 버블, 텔레콤 버블들이 막 있었는데 그때 버블들이 가장 큰 폭이 올라갔을 때 지점 근처에서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앞으로 어떤 식의 방향을 보일지 지켜봐야 되는 단계고 아주 좀 찜찜한 자리에서 큰 폭의 조정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선물청 삼합상으로 봤을 때도 어제 거침없이 달리던 비트코인은 66K를 도전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큰 폭의 상승이 있다가 나스닥 위주로 기술주들이 하락을 하면서 같이 조정이 왔고 현재는 64K 중반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좀 이따가 찜찜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텐데 보시게 되면 62K에서 63K 라인에 강한 롱 포지션이 형성이 되고 있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숏 포지션은 66K부터 69K 라인에 형성이 되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CVD 자료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이 64K, 66K까지 상승을 할 때 상승의 원동력이었던 갈색고래와 보라고래 같은 경우는 포지션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조정 같은 경우는 정말로 미국 나스닥에 조정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영향이 미쳐서 약간의 조정이 온 그런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코인 시장에 더 집중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번에 상승이 오면서 65K, 66K까지 돌파하고 현재는 64K 중반대에 있는 비트코인은 쇼터몰더의 리얼라이즈 프라이스 가격 위로 올라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지난 영상에서 쇼터몰더의 리얼라이즈 프라이스는 62.5K 근처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부분을 뚫고 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쇼터몰더의 리얼라이즈 프라이스 밑으로 오랫동안 횡보를 하게 되면은 상승의 모멘텀이 사라져 버리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게 올라온 거는 모멘텀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추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는 건 맞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보시게 되면은 정치 이런 부분들이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거 나스닥 기술주 위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트럼프 이 정치가 코인 시장에도 아주 지대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제이미 다이먼 같은 경우는 JP모건의 회장인데 JP모건의 회장은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에 너무나 부정적인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고 본인들이 회사가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에 돈을 벌 준비하는 것과 별개로 계속해서 좋지 않은 이야기를 쏟아냈는데 어제 블룸버그가 주관한 모임에서 제이미 다이먼이 거기에도 있었고요. 또 근데 이 트럼프가 제이미 다이먼을 뭐 재무장관으로 임명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었고 근데 그 자리에서 제이미 다이먼이 크립토,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스탠스를 바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바꾼 건지 아니면 트럼프가 스탠스를 바꾸라고 경고한 건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런 부분들의 변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치가 경제와 코인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는 걸 여기서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트럼프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에 있어서 7월에 하냐 9월에 하냐 이런 이야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시장에 특히 파월 연준 의장한테 대통령 선거 전까지는 금리 인하를 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가 그만큼 대통령 선거에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는 이 부분을 자제하라라고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고요. 이게 과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고, 파월 연준 의장이 과연 이 말을 듣고 실제로 9월 달에 베팅하는 거는 거의 90%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다 금리 인하를 할 거다라고 했는데 대선은 11월 달입니다. 뒤로 하게 될지 아니면 9월 달에 정해진 수순대로 하게 될지는 조금 더 봐야겠습니다.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치의 요소가 경제 부분 그리고 크립토 부분에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시대에 강력하게 접어들었다라는 걸 우리는 좀 인지를 해야 되고요. 독일 정부에서 비트코인을 판 평균 가격이 58K라고 합니다. 비트코인을 나눠서 팔긴 했는데 아주 강력하게 몰아가지고 팔았었죠. 그러면서 한 거의 2주 동안 코인 시장을 완전 나락으로 보냈었는데 비트코인을 판 평균 가격이 58K였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고, 이 독일 정부 같은 경우는 끝이 났는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독일 정부가 이슈가 됐었을 때 같이 이슈가 됐던 게 미국 정부 그리고 마운트 곡스 이런 부분들이 같이 영향을 줬었는데 갑자기 이런 이야기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찜찜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빌드업을 한 거고, 보시게 되면 자 비트코인 현물 ETF가 다음 주에 드디어 출시가 됩니다. 출시가 됐을 때는 장이 좋지 않았을 때 그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정말 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뭔가를 반전시킬 수 있는 변수가 꼭 필요하다. 이더리움 현물 ETF가 그 변수로 작용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나오게 되면은 이더리움에 돈이 몰리는 거, 중장기적으로 몰리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코인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또 돈이 유입이 되기 때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도 당연히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들, 요 자료가 제출을 해가지고 실제로 수수료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데 10개 회사가 제출을 했고 다음 주에 승인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거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레이스케일의 이더리움 이 신탁 같은 경우는 보시게 되면 이게 만약에 이더리움으로 전환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수수료, 옛날에 비트코인 현물 ETF 때 GBTC의 수수료가 내려가지 않아가지고 GBTC에서 유출이 일어나고 그걸 다른 블랙록이나 피델리티 등등 비트코인 현물 ETF를 운용하는 곳으로 이동이 있었잖아요. 이동이 있으면서 순 유출도 그레이스케일에서 발생을 시켰는데, 이게 만약에 수수료가 내려가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레이스케일에 있는 이더리움 신탁들, 이더리움 이게 다시 ETF로 전환이 돼서 이 부분들이 또 유출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순 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를 염두를 해야 된다. 찜찜함이 첫 번째로 존재를 하고요, 시장에. 그리고 두 번째로 보시게 되면은 마운트 곡스입니다. 실제로 2주 안에 마운트 곡스 물량이 크라켄에서 그리고 다른 거래소에서 풀린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찌됐든 간에 비트코인을 시장에 던지는 부분이 일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일부 조정이 있을 수 있다는 거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일부 조정 같은 경우는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독일 정부가 5만 개를 모두 2주 안에 던졌을 때도 시장은 다 소화하고 그 뒤에 올랐기 때문에 패닉셀이 나오더라도 오를 수 있는 주체가 있고 세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패닉셀에 동참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찌됐든 간에 마운트 곡스 물량이 풀리면 일부 조정은 불가피하다라는 것 또한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마운트 곡스가 2주 안에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피터 브런트 같은 경우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60K부터 70K까지 횡보를 할 때 고점을 찍고 저점을 찍고 고점을 찍고 저점을 찍고 고점을 찍고 저점을 찍는데, 이 고점 저점 라인이 점점 내려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시장의 힘이 처음에 올라갔을 때만큼 미치지 못한다, 이런 부분들이 또 맞고 내려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는 이 찜찜함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시카고 선물거래소의 갭이 58K에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58K부터 60K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 찜찜함들, 아까 말씀드렸던 찜찜함 1, 찜찜함 2, 찜찜함 3 이런 것들이 더해져서 거기에 시카고 선물거래소의 갭이 58K에서 60K 사이에 있기 때문에 이 찜찜함이 모두 증폭이 돼가지고 일부 조정이 올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고려를 하고 봐야 되는 그런 시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안 오고 그냥 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 그러니까 장이 좋았을 때 이 시카고 선물거래소는 반드시 채워지지는 있는 건 아닙니다. 과거에도
2020년도, 2021년도 사이클에서도 이 시카고 선물 거래소의 갭을 메꾸지 않고 불장이 왔던 적이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여기도 이렇게 메꾸지 않고 쭉쭉 올라갔었어요. 왜냐하면 상승장이었기 때문에. 그럼 언제 이걸 메꿨냐? 결국 메꾸긴 했습니다. 언제 메꿨냐면 상승장 지나고 다 지난 다음에 하락장이 왔을 때, 이 하락장이 왔을 때 결국 이 시카고 선물 거래소의 갭을 메꿨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58K도 만약에 장이 계속 좋아진다고 하면은 바로 메꾸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장이 좋아진 다음 그 다음에 하락을 했을 때 메꿀 수 있는 가능성도 과거에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 찜찜함을 가지고 있지만 메꾸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변수를 보면 조금은 찜찜한 부분이 있다라는 걸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리고 싶어가지고 이 부분을 준비를 했고요. 자, 단기적으로 이런 찜찜함이 있지만 저는 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 마지막 뒷부분 상승에 대해서 한 번을 더 봐야 된다라는 건 2022년도 말부터 영상을 찍으면서 2023년도, 2024년도 조정장이 오고 상승장이 오고 다시 조정장이 와도 늘 한결같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보시게 되면은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가 다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증가한다라는 말은 시장에 돈이 조금씩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말과 같고, 그 부분이 다시 시작이 되고 있다. 글로벌 유동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죠. 글로벌 유동성, 그다음에 연준의 유동성이 증가를 하고 있는 시기에 도래하고 있다. 그러면서 스테이블 코인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장이 좋아지고 있는 분위기가 보인다라는 걸 우린 증거를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또 보시게 되면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리테일들이 패닉셀을 하고 코인을 던지고 할 때 고래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너무나 많이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매집을 하고 있는 정도가, 그러니까 뭐 2024년도에 140만 개 정도의 비트코인을 매집을 하고 있고, 이거는 물론 ETF,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속화되고 있는 건 맞는데, 주 단위로 7만 개의 비트코인을 모으고 있다라는 엄청난 게 있습니다. 자, 마운트 곡스가 14만 개, 그리고 리테일한테 6만 개가 풀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시장에서, OTC 시장에서 일주일이면 다 해결할 수 있는 물량이다라는 걸 우린 알아야 되고, 고래들은 비트코인을 축적을 해가고 있고요. 어제 메타플래닛이라는 일본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보유하게 되면 자사의 주식들이 큰 폭의 상승을 하기 때문에 모방하는 것들이 늘어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나스닥에 있는 비트코인의 ATM기를 만드는 회사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을 본인의 재무제표상에 트레저리로 보관을 하겠다라고 공지를 했습니다.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나스닥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기업들이 본인의 기업, 법인 계좌죠, 그걸 통해서 비트코인을 모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 있는 딱 시작점에 있다라는 거, 여러 가지 증거들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들도 기업들도 다 비트코인을 쟁여놓으려고 하고 있는 시작점에 있다라는 걸 어제 영상, 오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여기에 기획재정부에서 너무나 감사하게도 아직 암호화폐,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서 유예한, 그러니까 미룬다, 연기할 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2025년도 1월 달부터 시작이었는데 이 부분이 밀릴 가능성이 있어서 3년 유예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2025년도 아니라 3년 뒤에 과세가 되는데, 유예안을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확정이 된 건 아니지만 이렇게 되면은 암호화폐 시장에 조금 더 활력이 돌 수 있고 청년층의 자산 증가에 도움이 된다 라는 이유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너무 감사한 부분인 것 같고요. 다만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는 뭐 2024년도에 많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보시게 되면 뭐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박살이 나가지고 아직은 자산 증가에 도움이 되고 있진 않지만, 일부 다시 상승장이 온다고 하면은 자산 증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봐서 가상자산의 이 세금을, 과세를 유예한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코인을 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또 지켜봐야 되고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결론을 봐야 되겠지만 유예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댓글, 그리고 큰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